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41회차 최종 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있었던 40회차 같은 경우에는 최종과 독식 모두 일단 10개가 적중이 됐습니다. 저는 세리에가 있었기 때문에 좀 이변이 많이 나오는 회차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 외로 좀 세리에에서 정배도 좀 많았었고 라리가도 정배 위주로 좀 나오면서 무승부가 일단은 많이 없었죠. 그래서 일단은 좀 정배대의 회차가 됐었던 상황이 됐었습니다. 일단 41회차 준비를 해왔고요.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단톡방 멤버십 관련해서는 단톡방 참여와 그리고 배팅 내역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리그 같은 경우엔 초안 때 이 경기력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최종에서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울산 대 광주의 경기고요. 일단 울산은 이청용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원두재가 3장을 당했습니다. 김기희와 김태환은 결장 예정이고요. 3승 1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2승 2무 1패를 하고 있고 최근에 흐름이 나쁘진 않죠.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상 울산이 광주 상대로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상대 전적을 보시다시피 광주가 울산에게 최근 10경기 동안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라는 점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일단은 이변이라면 무승부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경기도 좀 이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승부까지 받쳐서 초안과 동일하게 승무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이 경기를 일단은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전북과 울산 둘 중 한 팀은 저는 부러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광주는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고 반면에 인천은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주중 경기에서도 서울과 비겼었고 그 전에는 연패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변이 나온다면 전북보다는 울산 쪽에서 이변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광주가 공격에서의 모습을 보면 허율이나 엄지성이나 엄원상이나 이 스피드가 있는 선수들이 있고 허율은 또 제공권도 괜찮죠. 그래서 울산이 최근에 이 주력에서의 그런 수비적인 그런 불안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간을 좀 많이 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서 광주의 장점은 역습이기 때문에 울산의 공격을 잘 막아낸다면 잘 막아내지 못한다면 지는 결과로 당연히 나오겠지만 잘 막아내고 역습으로 나아간다면 저는 광주가 좀 이변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승부까지 받쳐서 승무 투픽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단통 무승부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전북 대 인천의 경기고요. 전북은 3승 1무 1패로 2연승을 하고 있고 인천은 일단은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상을 보면 전북이 인천 상대로 홈에서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천이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고 전북이 뭐 경기력이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결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죠. 꾸역승까지는 어떻게든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천이 지금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 수비가 굉장히 불안한 모습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 이 인천이 전북 상대로 약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이 홈에서 전북이 인천 상대로 좀 강한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말씀드렸듯이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북의 경기력을 믿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래도 이 전북과 울산 둘 중 한 팀을 부러뜨리자면 울산을 조금 더 이변에 중점을 두고 있고 전북은 그래도 인천 상대로 이길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의 경기고 인천 상대로 강했었던 전북 그리고 인천의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고 경기력이 좋지 않은 부분을 본다면 전북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대구 대 수원FC의 경기고요. 일단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최근에 뭐 대구도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아침 이후에 좀 분위기가 안 좋았었죠. 근데 최근에 흐름은 다시 또 분위기 반전을 하면서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반대로 수원FC는 흐름이 좋았다가 최근에는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주중 경기 때 승리를 만들어내면서 분위기는 다시 또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초반 때는 좀 승부패로 지우는 쪽을 생각을 했었다가 최종 때는 이 경기가 좀 투표율이 균등하게 분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단통으로 가져가는 게 맞는 경기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구가 이 좋아 보이는 경기는 맞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고 에드가도 교체 출전하면서 휴식을 좀 취했었죠. 원정을 가서 제주를 잡아냈고 이 홈에서의 대팍에서의 대구의 경기력을 본다면 수원FC의 수비적인 그런 공간들을 봤었을 때 대구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수원FC도 공격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과정이 굉장히 나쁘지 않고 결정력이 최근에 다시 또 안 좋아졌었지만 주중 경기 때 또 많은 득점을 해나갔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두 팀 다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고 공격적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두 팀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승패 방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승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첼시 대 맨시티의 경기고요. 두 팀 다 리그컵이 있었습니다. 첼시는 풀리식 그리고 맨디가 결장 예정이고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도 2연승을 하고 있고요.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 맨디와 스톤스 그리고 라포르테, 진첸코, 긴도안이 결장 예정입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첼시가 맨시티 상대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리그 경기에서만 3연승을 한 게 아니라 이제 뭐 컵 경기나 뭐 챔피언스 리그까지 포함을 해서 3연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뭐 첼시가 맨시티 상대로 4연승까지 하기에는 저는 조금 좀 힘들지 않을까, 버겁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배당이 일단은 첼시가 홈인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배당을 받았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두 팀 맞대결에서의 무승부가 조금 적은 모습들 때문에 저는 승패 방향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력이 엄청나게 좋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공격에서의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데브라이너가 건재하다라는 그런 부분들 부상자 명단에 없죠. 그리고 첼시 같은 경우에 맨디 키퍼가 없을 때는 저는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맨체스터 시티가 경기력이 좋다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첼시도 이 공격에서의 루카쿠 말고는 사실 득점을 많은 득점을 기대하기에는 좀 어려운 팀이라는 점, 그리고 토트넘 상대로도 좀 이 역습 때 좀 취약한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첼시가 완전히 수비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공격적으로 나왔을 때 저는 맨시티가 오히려 그런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충분히 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첼시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맨유 대 아스톤빌라의 경기고요. 두 팀 다 리그컵이 있었습니다. 맨유는 레시포드가 결정 예정이고 카바니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3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서도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톤빌라 같은 경우엔 티앙제브, 그리고 맥긴, 베일리, 맥타겟이 결정 예정이고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맨유가 아스톤빌라 상대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맨유가 빌라 상대로 굉장히 강했었죠. 최근 10경기를 본다면 최근에 패배가 없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맨유가 유리하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무승부까지 바칠까라고도 좀 고민을 하긴 했었습니다. 맨유가 지난 경기도 간신히 승리를 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아스톤빌라가 이 뭐 티앙제보도 그렇고 중원에서의 존 맥긴 그리고 전방에서의 베일리나 수비에서의 맥타겟이 없는 부분은 저는 조금 치명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유가 지난 경기에서는 호날두가 좀 선발로 톱으로 좀 나오긴 했었는데 그런 전략 자체가 아스톤빌라가 수비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아스톤빌라가 지난 경기 승리하면서 이변을 만들어냈더라도 이번에 맨유의 원정을 가서 부상자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변을 만들어내기에는 저는 조금 버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의심 없이 맨유의 단통 승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입니다. 에버튼 대 노리치의 경기고요. 두 팀 다 리그컵이 있었습니다. 에버튼은 히샬리송, 비포드, 그리고 콜먼과 이 칼버트루인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요. 디뉴와 고메즈는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5연패를 하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에버튼이 홈일 때 노리치 상대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왜 이렇게 투표율이 에버튼 쪽으로 몰린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배당이 생각보다 높고요. 투표율에 비해 배당이 좀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버튼이 일단은 노리치가 어, 이 노리치가 이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굉장히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고 좀 연패도 좀 많이 이어나가고 있죠. 그런 부분을 본다면 에버튼이 유리한 경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에버튼의 결장 예정자가 많다라는 점과 노리치가 공격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공간이 있을 때는 좀 좋은 부분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에버튼의 모습을 봤을 때는 저는 일단 유리해 보이는 건 맞지만 무승부도 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정 예정자에서 히샬리송이나 칼버트 레인이 없을 때 이런 전방에서의 이 결정력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들, 그리고 노리치가 공간이 있을 때는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에버튼이 좀 수비적으로는 좀 불안한 부분이 있고 노리치의 연패가 좀 길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무승부까지 좀 받쳐서 승부 투픽 저는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리즈 대 웨스트햄의 경기고요. 두 팀 다 주중에 리그컵이 있습니다. 리즈는 코우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해리슨이 결정 예정입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 프레드릭스가 결정 예정이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리즈가 웨스트햄 상대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웨스트햄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햄이 일단은 안토니오 선수가 결정 예정자 명단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리즈가 근데 저는 좀 불안한 게 리즈가 제가 가져가지 않으면 좀 도깨비 팀이라서 리즈를 가져가지 않았을 때 이제 좀 이변이 나올 때가 좀 있긴 합니다. 그래도 저는 일단 두 팀의 경기력을 봤었을 때 리즈가 결정력이 좀 너무 불안한 부분들이 많고 웨스트햄이 안토니오가 있을 때는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좀 그래도 웨스트햄을 가져가는 게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리즈가 웨스트햄 상대로 연패를 하고 있기도 하고 경기력이 좀 리즈가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본다면 리즈의 단통 패를 웨스트햄 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레스터 대 벌리의 경기고요. 두 팀 다 주중에 리그컵 경기가 있습니다. 레스터는 저스틴과 포파나가 결정 예정이고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벌리 같은 경우에 롱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도 2연패를 하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레스터가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레스터의 경기력을 좀 믿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레스터가 이 역습도 지금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역습도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결정력에 있어서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은 팀이라서 레스터에 대해서 좀 이변을 가져갈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벌리가 수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고요. 공격적으로도 제공권에서의 좀 강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그래도 레스터가 무난하게 이기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리 정도는 충분히 잡아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레스터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와포드 대 뉴캐슬의 경기고요. 일단 와포드만 주중에 리그컵 경기가 있었습니다. 뉴캐슬은 두브라브카 키퍼 그리고 윌록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 셀비의 출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 경기는 뭐 와포드가 유리해 보이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이 경기가 투표율이 와포드가 50%까지 몰릴 만한 투표율인가라는 생각이 있어서는 조금 의문이 들고요. 일단 뉴캐슬이 굉장히 못합니다. 수비가 굉장히 불안하고 전체적으로 공격도 좀 답답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래도 전방에서의 그런 막시맹 선수나 이래 칼럼 윌슨이 좀 없는 부분은 아쉽고 결국엔 그렇다면 조엘랭톤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은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 공격에서의 역습이나 측면에서의 플레이 그리고 이 제공권 세트피스 이런 한 방을 무시할 수는 없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포드가 최근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은 저는 동의를 하고 있지만 사르 선수만 잘 막아낸다면 뉴캐슬이 분명히 원정을 떠나서 공격적으로 나오기보다는 일단은 수비적으로 라인을 내리고 플레이를 하다가 역습 형태를 노리는 방향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와포드가 저는 좀 고전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변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좀 많은 경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변이라면
뉴캐슬의 수비를 생각해 봤을 때 와포드가 질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브랜트퍼드 대 리버풀의 경기고요. 브랜트퍼드는 밥티스트 선수가 퇴장을 당했었고요. 데실바가 결장 예정입니다. 두 팀 다 주중에 리그컵이 있었고요. 리버풀은 피르미누와 아놀드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티아고 알칸타라와 케이타가 결장 예정입니다. 2연승을 하고 있고 원정에서도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일단 브랜트퍼드가 지난 경기 올버햄튼 상대로 승리를 만들어냈었죠. 한 명은 퇴장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승리를 만들어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기는 올버햄튼이 굉장히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브랜트퍼드가 굉장히 거칠게 플레이를 하면서 좀 올버햄튼이 말렸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마네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낸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피르미누와 아놀드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은 분명히 아쉽긴 하지만 그리고 리버풀의 전력을 생각해봤을 때 또한 브랜트퍼드의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 수비적으로 본다면 이제 공간이 좀 많고 역습에 좀 취약한 부분들 저는 리버풀이 마네가 지난 경기 득점을 만들어낸 만큼 이 경기는 무난하게 이길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트퍼드의 단통 패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수원삼성 대 서울의 경기고요. 수원삼성 같은 경우에는 헨리가 결정 예정이고 1승 2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차우현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요. 이 경기는 일단은 서울이 수원삼성 상대로 슈퍼매치에서는 좀 강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원삼성이 정배당을 받은 부분 그리고 투표율도 정배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빈이 복귀를 했기 때문에 서울의 답 없는 경기력을 본다면 이 경기는 사실 수원삼성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초안 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는 수원삼성이 할 리가 없었을 때는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경기에는 이제 팔로세비치의 제로톱 대신에 박주영이 선발로 나왔었는데 저는 가브리엘이 교체로라도 출전을 한다면 수원삼성의 제공권을 저는 충분히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력에서는 수원삼성이 앞서는 건 맞지만 할 리가 없는 수비진은 저는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초안과 동일하게 수원삼성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입니다. 성남 대 강원의 경기고요. 강원은 2승 3패를 하고 있고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4연패를 하고 있고 5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초한테는 저는 이 경기는 좀 무승부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강원이 일단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측면과 뒷공간에 대한 수비적인 불안한 부분을 분명히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이 성남이 밀리치를 활용한 역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강원이 좀 불리한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남의 주중 경기를 보고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성남이 지속적으로 최근 경기들 중에서 좀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투표율이 좀 무승부 쪽에 좀 몰렸기 때문에 이렇게 K리그에서 투표율이 좀 몰린다면 승패 방향이 나올 때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말씀드렸던 성남의 수비적인 그런 불안함 그리고 공격적으로도 굉장히 답답한 모습들이 많고 반면에 강원 역시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공격적으로 봤었을 때 성남 상대로 저는 좀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 방향 쪽을 생각을 해본다면 성남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사우스햄튼 대 올버햄튼의 경기고요. 두 팀 다 주중에 리그컵 경기가 있었습니다. 사우스햄튼은 암스트롱과 스물본이 결정 예정이고 4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올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카스트로와 네토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사우스햄튼이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우스햄튼이 4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5연속 무승부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승패 방향을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올버햄튼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사우스햄튼 암스트롱이 없는 그런 공격진 그리고 이 사우스햄튼의 경기력도 사실은 믿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는 올버햄튼이 브랜트퍼드전에서는 굉장히 못하긴 했지만 그 전까지의 경기력만 놓고 본다면 올버햄튼이 더 앞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사우스햄튼의 패를 가져가기에는 울버햄튼의 결정력이 너무 답이 없어서 저는 이 경기는 그렇다면 사우스햄튼이 4연속을 무승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5연속 무승부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서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무승부에 가장 좀 가까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아스날 대 토트넘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 두 팀을 일단 주중에 리그컵이 두 팀 다 있었습니다. 아스날 2연승을 하고 있죠. 자카와 티어니가 결정 예정이고요. 토트넘은 베르바인과 루카스 모우라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아스날이 2연승을 하고 있고 토트넘은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일단은 토트넘이 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아스날이 3연승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토트넘의 경기력이 뭐 좋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첼시전에서는 저는 나쁘지 않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스날이 뭐 연승을 이어나가고 있긴 하지만 이 상대팀이 다 이 좀 하위권 팀이죠. 그런 하위권 팀들 상대로 경기를 압도하기보다는 좀 이 힘겹게 좀 한 골 차로 이긴 그런 경기들을 봤었을 때에는 저는 토트넘의 경기력이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스날보다는 그래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스날이 득점하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토트넘이 유리한 결과 저는 토트넘 사이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무승부를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은 토트넘이 공격적으로 굉장히 케인 선수가 부진을 하고 있는 부분들, 아스날이 역습에서의 그런 나쁘지 않은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일단은 무패 투픽이면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이제 내일 저녁에 이제 풀백과 독식픽 그리고 프로토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